오늘은 공공 재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계속 이슈가 되어 왔고 이제 신청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조금은 묻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과연 공공 재개발이 무엇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느 곳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재개발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재개발에다가 공공자를 앞에 붙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재개발이라는 것이 지역의 어떤 낙후된 곳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인데 이 재개발에 LHOSH 같은 공사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만 또 조합만 하던 것들을 이 공사 기관이 참여를 하면서 같이 용적률이라는 어떤 높이를 인센티브를 더 주고 거기에다가 일부를 한 50% 정도를 임대로 전환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재개발 낙후된 지역에 거기 있는 사람들만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개입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세대를 지원을 하고 그 지원받는 세대의 일부분을 임대 아파트라든지 어떤 국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개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예전부터는 많이 진행됐던 것은 아니고 지금 공급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아파트 값의 중위 가격 그리고 전세 가격, 임대 가격도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공급이 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건 슬로건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입 배경을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서울, 경기만 해도 정비 예정구역, 즉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또 해제된 곳 또는 예정구역으로 아직도 지정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거의 500개가 넘는 지역에서 예정이 됐거나 해제된 지역들 중에 선별을 하는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됐던 곳을 지정하는 것은 예전에 어떤 계획이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활용하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장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차근차근히 진행이 돼서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수행 인가가 나고 관리 처분 인가가 난 곳은 다 제외를 했고 그곳 말고 주민들 간의 갈등 어떤 신축과 또는 구축 간의 갈등 그리고 조합원 내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자금이 좀 부족하다든지 해서 한 10년, 15년 동안 계속 이렇게 정비 구역만 지정이 된 상태로 흐지부진했던 사업장 중에 일부를 지금 선택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도입 배경이 있다고 보시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전세난, 임대난 같은 전세난과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세운 방침이 2만 호 또는 3만 호 정도의 서울의 어떤 그런 아파트 등을 건설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취지에 걸맞게끔 그런 이슈와 맞아지면서 지금 도입 배경이 또 하나 만들어졌고요. 세 번째는 사실 재개발 지역을 가보면 상당히 우범 지역이 우려되는 듯한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새로운 아파트 그리고 새로운 어떤 주택으로 변모를 시키는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이 공공 재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건은 상당히 많은 요건이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최소한 그 안에 있는 어떤 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의 10%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신청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원래는 50% 이상이 만들어지면 추진위가 만들어지고 75%의 동의면 조합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그런 절차보다는 일단 요건, 신청하는 자체는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받고 신청을 받았고요. 최소한의 노후도는 물론 이제 다 정부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3분의 2 이상, 즉 66% 이상의 어떤 노후도를 상당히 거리가 돼야지만이 신청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비 구역이 지정되었거나 또는 예정 구역이거나 또는 지정됐다가 해제됐거나 이런 지역 위주로 해서 지금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청은 9월 21일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접수가 마감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한 2만에서 3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세대가 큰 세대 위주로 뽑는다면은 한 7개에서 10개 정도, 작은 세대 위주로 뽑는다고 하면 15개에서 20개 정도. 전문가들끼리의 반응이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 10곳에서 20곳 정도 사이로 해서 이번에 올 12월 또는 내년 3월에 이제 정비구역이 발표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현황은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서울 지도입니다.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위쪽이 강북, 밑에가 이제 강남 이렇게 되는데 위에 보시면 제일 많이 신청한 곳이 바로 은평구. 은평구는 물론 대조 가련 같은 어떤 재개발 예정 구역들 그리고 한참 진행되는 곳도 있지만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가격 상승이 많이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구역이 지정되거나 노후도가 된 곳에서
사업 진행이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은평구 쪽에서 거의 8군데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두 번째가 많은 곳이 이제 성북, 또 영등포 같은 곳 지역들이 7곳이나 지금 신청을 해서 총 강북과 강남, 여기 보시면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재건축 위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공공 재개발보다는 공공 재건축 쪽에 관심이 많지만 재건축은 그래서 별로 없고 재개발 지역에서는 강북 쪽과 강서쪽 그리고 강동의 일부분이 지금 신청을 되게 많이 해서 약 70곳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핵심 지역들을 몇 군데 본다면 뭐 강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는 천호동 쪽에서 1개, 그리고 고덕에서는 고덕 강일지구 옆에 있는 쪽 아직은 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고덕지구가 몇 군데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강북구는 뭐 번동에 있는 일대에서 한 2-3군데 정도가 신청을 했고, 그리고 동대문구는 4곳. 지금 전농 9구역 같은 경우는 예정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다시 한번 신청을 했다라는 그런 것이 있고요. 동작구 그리고 서대문구에서도 연희동 같은 곳, 또 홍제동 같은 곳도 지금 신청을 했다. 그래서 뭐 이 지금 신청한 곳들은 동의율이 뭐 50%, 60% 넘어간 그런 차원은 아니고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신청은 다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북구도 상당히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성북구는 성북 1구역 또는 성북 5구역 그리고 장위 9구역, 11구역 같은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 위주로 해가지고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파구도 하나, 그리고 용산구가 좀 핵심에 눈에 띕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 입지인 한남 1구역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한남 1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된 지역인데 이 구역도 상당히 입지로서 대장 지역인 한남 1구역이 신청을 했고, 청파구역도 지금 신청을 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종로구, 중랑구 이런 위주로 신청을 했는데 이 70군데의 이 중에서 한 10곳에서 20곳 정도가 지금 대상이 지정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것은 뭐 예정 구역이 지정되고 또 해제된 곳 위주로 진행이 됐지만 이 사업지에서도 도시 재생으로 가는 사업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 재생으로 가는 곳과 이 재개발은 약간은 중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투자 지역은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과연 공공재개발에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10년, 15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려있던 사업을 정부가 약간 개입을 하면서 자금을 좀 대여를 하거나 또는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어떤 절차들을 좀 단순화하면서 상당히 빨리 진행을 하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장점은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된다. 보통 재개발이 10년 정도 걸린다고 다 예상을 하는데 이것을 최대한 5년으로 줄이는 그런 획기적인 단축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뿐만 아니라 원래 1000세대를 지을 거다 그러면 이거를 1500세대로 이렇게 늘려주는, 그래서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걸 15층까지 올려주고 그중에 이 500세대 늘어나는 거에서의 50% 정도를 임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조합원들의 어떤 조합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감소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대로 상당히 공공이 참여하면서 기간이 빨리 단축된다. 그래서 10년과 5년의 차이는 이 재개발 예정이나 재건축에서는 상당히 크고 그게 다 돈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서 내건 것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해 주겠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사실은 금액을 많이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공공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분양가는 상당히 높게 책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자체는 이 공공재개발할 때는 제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상태고요. 단점을 한번 살펴보면 공공재개발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조합끼리 어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건축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절감이 될 확률이 되게 많다. 그래서 과연 일군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브랜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알려진 그런 상위 5의 브랜드가 아니라 LH라든지 SH의 이름을 단 그런 브랜드가 들어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 네임에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 세대가 이제 200세대가 늘어난다 그러면 그중에 100세대 정도는 임대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임대와 어떤 분양이 같이 공존하군, 그래서 약간은 좀
좀 복잡한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대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좀 혼잡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세대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주거 쾌적성이 약간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통 2,0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데 거의 3,000세대 가까이 들어오게 되면 1,000세대가 더 많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교로망이나 교통망은 어떤 일정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어떤 주거의 쾌적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큰 장점, 기간에 대한 장점이나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이 공공재개발을 보통은 뭐 한 30군데 정도가 신청을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70군데 이상의 상당히 흥행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지 않을까 싶어서, 이 공공재개발은 앞으로 언제 발표될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미뤄진 상태이긴 한데 이 발표 여부에 따라서 어떤 그 특정 지역들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